Thank you for coming today. 僕あんまり英語喋れないんで日本語で喋りますね。今日はちょっとコラボ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한국말이 편해서요. 뭐 직접 대화를 못하는 건 아쉽지만 통역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あと多分2、3年後には多分自動翻訳でできますよね、おそらく。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편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뒤에 일본에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촬영하면 됐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じゃあ僕も行けたら行き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こはあなたたちのオフィスですか？クリニックなんですか？ 저희 3명 다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병원의 대기실입니다. いや、めちゃくちゃ綺麗ですね。いいですね。 감사합니다. 예. 그 2018년에 개원을 하셨던데, 네, 저희도 각자 다 그 비슷한 시기에 개원을 했고 나이도 거의 다 비슷한 또래들인 것 같습니다. 僕も実は自分と同じような人間って会ったことなくて、日本で。まさかこう韓国にそっくりな人たちがいるとは思わなくて驚きました。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스터 선생님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드려도 괜찮을까요? 良いです。 저희가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왜 정신과를 전공으로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마스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정신과를 선택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僕はですね、もともとフロイトとかが好きだったんですよ、中学生ぐらいから。それで、オタク少年だったんですね。あるのかな、日本。それで、ずっと精神医学とか人の心とかが好きで、で、そのまんま精神科医になったという感じなんですよね。だから、まさかなれるとは思わなかったというか。なんかどちらかというと文系タイプの人間なんです。 저희 중에서는 허경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하시게 되셨었나요? 정신과를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사람 마음이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심리를 이제 물어보고, 다른 사람 심리도 궁금하고, 제 마음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거를 좀 정신과를 통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정신과를 할 때는 저도 뭐 프로이트 말씀하셨지만 정신분석 치료처럼 이렇게 카우치에 눕혀서 이런 그 상담하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고 갔었죠. 네. 他のお二人方はどうなんですか？ 일단은 그 아까 거에 대한 약간 부연 설명이긴 한데 허규영 선생님이 마스터 선생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개원도 똑같은 2018년에 했고 저희끼리 한 얘기인데 두 분 눈도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일 정신과에서 도플갱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를 되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의대에 들어와서 배우다 보니까 정신과학이 유일하게 좀 재미가 있었고요. 다른 과들은 딱 정해진 답이 있는데 정신과는 그런 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걸 좀 한 분 한 분 다 찾아 나서는 느낌이 끌려서 정신과를 선택하게 됐고 정신과 의사가 된 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도 아직은 후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신과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성형외과를 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신과로 좀 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성형외과 같은 서저리 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이 이제 한국은 그 의사들이 전공을 결정하는 시기거든요. 레지던트 전공을 결정하는 시기인데 일본은 어떤 전공이 좀 인기가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日本は最近は精神科も人気になっています。というのは女性のドクターが増えていて、で女性のドクターはその短時間で働けるところ
を、選ぶので、まあ、精神科っていうのは働きやすいという形で選ぶ人が増えてると言われてますね。あとは、産業医とか美容整形とか、不妊治療とかが、すごく儲かるんで、そっちの方に医者が増えちゃってるっていう形ですね。だから小児科とか、あとなんだろうな、とかは人気ないですね。産科とかですね。いわゆるお産の産科とかは人気がなくて、そういうお金が稼げるかが人気っていう感じは増えてきてますね。 비슷하군요. 네, 한국은 올해 정신과 지원이 1위 아니면 2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인기가 많은데, 네, 일본은 어쨌든 그 여성 선생님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면서 좀 그렇게 많다는 거죠. 네, すごい。 질문해 주세요. 네. 아, 예,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는 설명 잠깐 듣기도 했었는데, 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ですね、僕は、診察で話す薬や病気の説明とかを動画で説明してたんですよね。だから診察時間で、あとは動画で見てくださいっていう形で診察してて、残りの時間を患者さんの生い立ちを聞くことに使ってたんですよ。 혹시 그러면은 한 번 진료하실 때 진료 시간? 예,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보시고 한 분당은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朝9時にクリニックに行って、で、なんか YouTube のこととか、取材とかの仕事をやって、10時半から19時半まで診療して、で、20時から21時半ぐらいまでまた取材とか YouTube の仕事をしてるっていうのを週5でやってるって感じですね。で、1日あたり40から50人ぐらい。で、1時間のカウンセリングの患者さんを1週間で、まあ、1人、2人ぐらい定期で見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定期的にカウンセリングセッションの人は1人か2人を持つように常にしてるっていう。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10시, 오전 10시에 보통 진료를 시작해서 야간 진료가 있는 날은 밤 8시, 오후 8시 정도까지 진료를 하고요. 개개인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한 명당 충분한 상담 시간이 좀 확보된다고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신과를 전공하면서 좀 약간 놀라고 실망하기도 했던 게 이제 프로이트 같은 어떤 상담을 꿈꾸면서 갔는데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하루 동안 100명을 진료하시고 한 명당 진료 시간이면 3분, 5분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실망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놀라기도 하고. 근데 일본도 하루에 40명에서 50명을 진료한다는 거는 저희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여기 그래서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봐도 뭐 병에 대한 어떤 진단에 대한 얘기를 어디도 듣지 못했다. 뭐 약 부작용, 뭐 약의 효과 이런 것도 못 들어봤는데 유튜브 통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마스터 선생님도 그런 뜻에서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저는 어쨌든 프로이트 오타쿠셨는데 하루에 40명에서 50명 짧게 진료만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아쉬운 면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한 명당 진료 시간이 좀 짧은지 이게 궁금합니다. 日本も同じで、医者の数と、患者さんの数が全然釣り合ってなくて、で、保険診療所も5分以上診療してもお金が変わらないっていう、それは韓国と多分一緒かなと思います。YouTube のコメントとかで個別の対応するのは、日本では医師法違反になるんですよ。なので、一般論として答えてるっていう。 그렇군요. 한국은
이제 보험 체계가 좀 정비가 돼서 상담 시간별로 이렇게 차등해서 수가가 매겨지는데 일본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보죠. 한국은 이제 10분 미만, 네, 음. 10분에서 20분, 20분에서 30분, 30분에서 40분, 40분 이상 이런 식으로 다 그 음. 구간마다 좀 수가를 다르게 받습니다. コメント欄を通じて、うちではコミュニティが出来上がって、YouTube のコメント欄でコミュニティができて、コメント欄同士で会話があって、そこからその患者会みたいなのを僕は作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ちらでもコミュニティみたいなのが出来上がりつつありますかと。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몇이서 뭐 이렇게 단체 메시지방,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우울증이나 뭐 여러 이제 정신질환들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 좀 정보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힘들 때 좀 서로 위로도 해주시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やっぱ患者会とか家族会ってすごく大事ですよね。うん。 그러면 마스터 선생님은 그 채널에서 만들어진 환자회나 어떤 그런 모임들에 직접 참석을 하시나요? 僕も参加してるし、そこの、ピアサポートの育成プログラムとかも作って動画配信したりとか、もうプロの人を雇って運営管理とかをして、で、違反行為があった人を強制退会させるみたいなこともしてたりします。 네. 그렇군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인볼브를 하고 그런 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운영을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大変です。弁護士さんを早く入れた方がいいって言って、弁護士さんと心理師さんとかを早く入れて自分の仕事じゃなくした方がいいですよって言ってくださ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음. 또 궁금한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좀 트렌드가 되는 질환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공황장애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면서 환자분들이 늘어났었고, 최근에는 이제 성인의 ADHD 같은 진단이 좀 이슈가 되면서 또 비슷한 어떤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日本だと最近は児童期の虐待とか性的虐待を告白する人が増えているんですよね。発達障害と PTSD、複雑性 PTSD がトピックになっていると。ジャニーズ問題、ジャニーズの問題があって、性的虐待があったってことが今年日本ではニュースになっていて、そのジャニーさんの。それをきっかけに、4、50代の男性、女性で、幼い子に性的虐待を受けていた人が、病院に行ってもいいんだって気づいて来ることが増えました。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 진짜. 그렇군요. 네. 마스터 선생님이 영상을 보니까 이 뭐 ASD 같은 발달장애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실제로 발달장애 환자들도 많이 진료를 하시나요? 今は発達障害の患者さんが日本はすごく多くて、5年前まではその長時間労働での自殺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日本は。最近は長時間労働がなくなったんですね。代わりにマルチタスク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が求められて、それができない人たちが発達障害と診断されることが増えてます。難しいね、これ。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의 문화적인 거를 몇 년 뒤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되게 놀란 게 사실 한국에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장시간 노동에 지쳐서 우울증이나 번아웃 그리고 이제 자살까지 이어지는 환자분들을 저희는 제일 많이 만나 뵙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트렌드도 이렇게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영상 같은 컨텐츠들도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우리가 일본을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저희는 저희 셋 중에 이 가운데 있는 노동훈 선생님이 소아청소년 그 전공을 추가로 해서 주로 이제 자폐나 발달 쪽을 보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좀 서브 스페셜리티가 따로 있는지 소아를 이제 진료를 하려면 추가로 더 2년을 더 했는데 지금은 네, 그렇게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日本はもうほとんどないですね。卒後教育っていうのが壊滅していて、専門医制度だけはかろうじてあるんだけれど、もう制度ではなくて、その医者同士の自助努力で成り立ってると。だから、能力差がピンキリになっちゃってる。 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은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신과를 방문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문을 좀 꺼려 하시다가 문제를 키우고 나중에 좀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본은 이 정신과 방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日本は、比較的偏見が減ってきてはいるんです。ただ、無視されてはいるんですね。だからその病気があることで偏見はないんだけれども、仕事を休んだりすると、優しくないというか、仕事はしてよね、みたいな。通院するのは勝手だけれども、仕事は邪魔しないでね、という感じで、配慮されないという感じ。だから無視されてるというか。편견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마스 선생님도 정신과 의사로 쭉 일을 해오셨으니까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데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주로 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지가 궁금해요. 日本は宗教がなくて物質的な価値観の人が多いんですよね。で、プラスその地域社会のつながり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他人に無関心な状況が続いている。で、こう対話の文化もなくて、日本は本音を隠すので、だんだんこう無関心だから偏見がなくなってるっていうのが正しいですね。僕は同性愛とかそういう偏見っていうのは若い世代でも多いんですかと。 없다고 할 수 없고요. 당연히 예전보다 옅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편견, 그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죠. 정신과 환자들도 소수자고 동성애도 역시 소수자고 이런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되게 많은데 한국은 남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타인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소수자에 속하면은 비난을 하거든요. 너 왜 이렇게 다수가 가는 길로 가지 않냐라고 좀 비난하고 항상 공격받는 대상이 되는데 일본은 저희가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타인에게 관심이 그렇게 없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関心がある人だとバレると、それが逆にいじめの対象になるというか、あの人関心がある人なんだと言って空気読めないよねって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噂好きの方が嫌われちゃうというか。で、コロナによってますます加速して、逆にその家族の問題とか密室化して、知らないうちになんかこう、問題が悪化してるとかが増えてますね。 그렇군요. 日本は今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ゴミ屋敷って言って、その高齢者が認知症の人たちが住んでるんだけどゴミを捨てられなくてゴミ屋敷になってる家が多くなってきたりとか、液状孤独死といってマンションで人が死んじゃうんだけれども死んだ後に誰も訪れないから液状化してそれが天井から垂れてきてそこでようやく気づかれるってことが起きてたり、異臭で気づくとか。で、その際、マンション管理委員会が、こう、修理費を出さないとかして、困ってるのは下の部屋だけなんで、
自分たち全員は修理費払いたくないよとか言って、で、親族もお金払いたくないっていう状況が起きている。それぐらいもう無関心だし、助け合いの精神が減ってきてますと。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저희는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지랖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오지랖을 부리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인들의 감정이나 타인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느라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저희가 뒤늦게 따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타인에게 관심 없는 문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요게 좀 생기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いつからか。まず、軍隊がないっていうのがでかいと思うんですよね。なので、みんなで一回集まるっていうことがないんですよね。軍隊生活みたいなのはないから。っていうのと、結局地方から都市に流れてくるっていうことと、核家族化が進んでいったことで、その地域社会とかがなくなってし、もともと宗教もないし、あと、仲の悪い夫婦が多いんですよね、日本は。で、子供たちが恋愛をしなくなってきて、今若者は恋愛をしないですけど、3割ぐらいいないんでしたっけ ?20 代の。忘れちゃったけど。そう。セックスをしたことない男女も多くて、それで、だんだんこう、相手と距離を取って無関心なことが増えてるっていう。確かに。でも確かに興味がないのっていうのが異常だっていうのを今回初めて気がつきましたし、韓国でどうしてそんなに苦しくて自殺率が高いのかもよくわかりました。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뭔가 집단을 개인보다 좀 우선시하는 문화가 오래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국은 좀 더 이렇게 정의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거를 조금 더 중시 여겼다면은 일본은 이제 집단 안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에 포인트가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日本は対話を好まないくて、臨床していても自分の気持ちがわからないとか、何を喋ったらいいかわからないとか、作文を書けないとか、やりたいことがないという若者というか、老若男女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のはありますか？ 한국도 그런 표현하는 걸 굉장히 잘 못하죠. 네. 진료실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감정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예를 들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그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거절이나 부탁 같은 거를 못해서 괴로워지다가 이제 우울해져서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아 일본도 좀 비슷한 분위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좀 달라서 네, 많이 신기합니다. こう物語を日本人って見ない人が多くて、こう韓国のように共通の、映画を見るとか、いいドラマ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日本ではないんですよ。で、こう、同じ、見ないので、それが驚きでしたね。だから映画とか物語で今のことを例えることが日本では難しいというか、そう、もう多様化しちゃってて価値観が。同じコンテンツを見るってことがもうめちゃくちゃないというか。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일본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것 같은데, 이런 특성이 이제 정신과에 와서 진료를 할 때 이야기를 뭔가 잘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해가 된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なので、YouTube でいろんな動画とかを撮ったりとか、架空の症例を作ったりをして、これすることで患者さんが喋りやすくなってるんですよね。で、僕のクリニックでは事前にウェブでウェブ問診を取っていて、で、今日患者さんが喋りたいこととか悩んでることを事前にメールを送ってもらって、それを読んでから診療するってことをしています。 현장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음. 미리 이제 메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받는 거군요. 괜찮은데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의 이런 시스템 중에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 정신과랑 이제 심료내과가 또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어떤 나눠져 있어서 좋은 점, 네, 혹은 또 안 좋은 점 이런 게 있으면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実はほとんど分かれていなくて、精神科医が心療内科医を名乗ってることが多いです。だから精神科に行くというと偏見があるんで、心療内科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과 따로, 심료내과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거는 아닌가 봐요. だから普通に精神科医が見てたりしますね。 이게 뭔가 개별의 영역은 아닌 거군요. 그러면은 음. 주로 저희가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됐는데 마스다 선생님께서도 좀 한국 정신과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家族の病気ってどういうふうに見ているのかなと。日本ではやはり母子密着といって密着をしていて、なかなか治療が進ま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ね。だから昔で言うマザコンってやつなんですけど、マザコン、ファザコンみたいな。親が韓国だとより親子関係が強くて、自立を妨げちゃうような関係が起きてる気がするんですけど、どうでしょうかと。 마치 혹시 오은영 선생님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시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의 마음에 어떻게 공감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해주고 계신데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전 국민에게 통했냐면 한국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심해서 아이의 감정을 어릴 때부터 억압하고 공감해주지 않고 이런 억압의 문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료실에 오신 분들 얘기를 뭐 예를 들어 연애 문제로 오시든 뭐 직장 문제로 오시든 무슨 얘기로 오시든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부모님 이야기로 흐르게 되고 부모님에게서부터 좀 사랑받지 못하고 눌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다가 이제 마스다 선생님이 쓴 책이 한국에도 이제 번역되어서 나온 거를 봤는데 이제 부모님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보면 저희가 하던 얘기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놀란 면도 있습니다. 最近日本は親の発達障害を気にする人たちが増えてるんですよね。で、親が認知症かなと思ったら、実は発達障害だったとか、妄想が出てきたなと思ったら発達障害だったみたいなケースが多くて、それと介護の問題がくっついていて、すごく注目されていると言います。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그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게 옛날에 비해서 확 늘었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 컨텐츠에서는 보면은 이제 보면은 사람들 사이의 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럼 일본 분들께서 그런 거에 좀 반응하는 이유는 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문화에 좀 지쳤기 때문인 부분이 있을까요? 上の世代では人気があるけれども、若い世代ではあまり韓国ドラマは、一部の人たちだけなんですよね。で、若い世代はアニメをよく見ていて、最近だと、人に関心がない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が主人公のアニメが人気です。例えば、エルフが主人公で、人間の心がわからないから人間の心を知りたいっていう話が人気だったり、早々のフリーレンっていうんですけど、スパイファミリーといって、これはホームコメディなんですけれども、偽装家族で血縁関係がないとか、ワンピースも血縁関係がないので、友達、親子関係でも。なので、希薄になってますね。で、ちょっとだけいいですか、ついでに。その治療のゴールイメージがおそらく韓国と日本は違うのかなと思いました。で、韓国の場合は他人を思いやるとか思いやりを通して互いに愛し合えている、社会の人間と愛し合えているから、治療が完成したとか治癒が起きている。その愛し合いに気づけたっていうのが治癒な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日本はそうじゃなくて、嫌われてても仕方がないとか、自分は弱いけど仕方がないという諦めることを諦めて傷つかなくなることを目指すんですね。それは日本の仏教とか禅の思想から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多分韓国は儒教文化が強いんだなと思いました。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좀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한계는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군요. 治療のイメージ、治癒した状態ってどんなイメージかって聞けますか？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전하고는 좀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불면이면 불면, 네. 아니면은 뭐, 우울이면 우울, 이런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살아도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조절을 하고 더 좀 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을 쓰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서 종결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제 상담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어떤 대인 관계에서 좀 힘든 게 있다든지, 어떤 업무상 이제 처리하는 게 좀 힘들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되게 길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それは結局どんどんスーパーヒーローみたいにできることが増えていくようになっていけばいいっていうイメージなんですかね。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국에 똑같은 상황에서 더 힘들게 되시기를 이제 바라는, 네, 그렇게 되기를 좀 하는 치료인 것 같고요. 결국에 근데 저는 아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은 조금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일본은 좀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에 저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거, 네. 그래서 결국에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더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들을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日本だともうなんかみんなパワーアップしていくとか学んでいくってことに疲れちゃって自己責任論が強いっていうこと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もうみんな疲れたから仕方ないよねとか共感してほしいとか、自分たちはどうせ弱者だからって形でほっといてくれっていう人が増えてますね。なんか陰キャとかそういう言葉が恥ずかしくなくなってきて、積極的に自分は弱いんですよって言って好きな漫画やアニメとか
恋人を作らずに趣味をする人間になりたいとみんな思ってるというか、できるだけもう人と嫉妬したくないし、目に入れたくないみたいな。健康的にならなくてもいいからほっといてほしいみたいな人が増えていくというか、そういう心になれるようにしたいですみたいな人が増えてる気がするよね。そんな前向きじゃないですね、みんな。 한국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두와 좀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되게 시달리거든요. 직장에서도 다 잘 지내야 되고, 뭐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이런 압박감, 모두가 잘 지내야 되는데 나는 못 그런다라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셔서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정말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압박감이 있을 뿐이고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어떤 사회성, 소셜 스킬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요렇게 좀 더 관계가 적은 상태로 사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를 저희도 더 강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결국 치료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습은 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なので、僕らは患者さんが仕方がなかったって思えるように説明してたり、だからごちゃごちゃしてるんで頭の中って、それを話を出して整理し直して、あ、これは仕方がなかったよね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ようにする。例えば親が虐待をしていたのは貧困の問題があったからだよねとか、親も発達障害だったから訳も分からずにやってしまったよねとか、当時はそういう社会雰囲気だったから教育ママになってしまったけれども、その当時の判断としてはそれが正解だったんだね。だから責めちゃいけないな、諦めようみたいな。なんか喋ってて、なんかすごいネガティブですけど、とにかくこれは諦めざるを得なかったな、運が悪かったなっていう方に持っていくんですよね。네,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랑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족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도 이미 부모님이 연세도 너무 많고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특성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なんか日本は今、家族も理解が進んでいて、引きこもりもある種許容されつつあるんです。で、働けない自分に価値がないと思って落ち込んでる人が多いです。でも生活保護だったり、親の仕送りとかで、食べて寝てネットゲームすることはできるって人がたくさんいます。増えてます。そして社会もその人たちに対する偏見はないんだけれども、むしろ職場に来てくれたら邪魔だから来ないでくれと思ってる。そんな状況になっている。そういう中でどうやって生きているだけでも価値があるのかってことを考えることが増えてます。どうせAI が働いてくれた方がマシみたいな人が増えているし、彼らを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キルを身につけさせるとか、そういう労力よりはAI にやってもらった方が早いんで、もう誰も頑張って教育しようという気がなくなっちゃってるところ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 전체적으로 너는 괜찮아. 난 너한테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나한테는 피해 주지 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희귀코모리도 그렇고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편견은 없지만 어쨌든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군요. そうですね。もう職場に来ないでくれみたいな。네.
이제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맞선 선생님께서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大丈夫ですけど、今後も定期的にちょっとお話ししたいなとは思っているので、まあ、年に1回か何回か、ちょっとまた、どんなことをやってきたかを、互いにシェアできたらなと思います。はい。 느낀 게 정말 저희 요즘 젊은 환자분들에게 좀 듣는 이야기들을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을 일본에서는 이미 그게 주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몇 년 뒤에 좀 어떻게 되어갈지를 좀 예측하고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마스터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좀 저희 질문 때문에 곤란하시거나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을까요? 저희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もちろんないです。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勉強になりました。今後も世界中の精神科医とコラボレーションできるように互いに人脈を広げていきましょう。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뭐 그 한국에서 뵙거나 저희가 일본 가서 네, 뵙는 것도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